자, 이제 산업적 관광 자원에 이어서 일학적 관광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학적 관광 자원은 무엇이고 그 의의와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일학적 관광 자원의 의의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관광 형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정한 지역의 관광객들의 편의와 또 이용이 쉽게 하도록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자연자원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그러니까 인공자원을 가미해서 유락 중심의, 그러니까 즐기고 그런 그 휴식을 갖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는 거죠. 기존의 자연적인 관광 자원에다가 인위적으로 꾸민 인공 자원을 가미해서 유락 중심의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유락적 관광 자원입니다. 그 개념을 보면 그 유락적 관광 자원은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관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동태적인 관광 대상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정적인 것보다 이제 동적인 그런 형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관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일학적 관광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야외 관광 시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안형 관광 시설이 있습니다. 마리나 또는 마리너라고 하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워크 스트리트, 산책로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유람선을 위한 정박지 또는 중개항으로서의 시설이나 관리 주체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마리나, 마리너라고 하는 해안형 관광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해안형 관광 시설의 입지 조건을 보면 해안선이 길고 또 적지가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곳에 이제 마리나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또 매립을 할 경우에는 총 건설비의 30 내지 80%의 비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어항을 이용했을 때는 또 어족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개발하거나 또는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륙형 관광 시설이 있는데, 스키장이 있죠. 스키장. 뭐 날씨 기상이라든지 또는 지형이 길고 완만하다든지 또는 뭐 경관이 좋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성을 고려해서 이제 스키장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도 스키장들이 많이 있죠. 스키 코스의 면적은 경사도가 심할수록 폭이 넓어야 됩니다. 10도 이하의 경사면 같은 경우에 코스는 한 6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 정도 되는 코스는 그 넓이가 한 10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아지고 15도에서 20도의 경사를 갖게 되면 폭은 20m 이상, 그 다음에 20도에서 30도. 이거는 이제 그
초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슬로프가 되겠는데, 이런 것은 폭이 40m 이상 되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스키장을 보면 강원도에 주로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용평이라든지 또는 피닉스 파크, 성우, 또 대명, 강천, 오크밸리 스노우 파크 이런 곳이 이제 유명한 스키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는 이제 지산 스키장이 있고 베어스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지, 스타힐, 서울 이런 스키장이 있고요. 전라북도에는 이제 무주에 스키장이 있고요. 충북은 사조마을이 있고 경남은 양산 에덴밸리에 스키장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강원도와 경기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공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제 공원이 형성이 되는 건데 또 이제 종합 휴양이나 또 전문 휴양업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가 시설이나 휴양 시설, 또 관광 시설, 문화, 역사, 체육 시설 이를 15개 업종의 관광 휴양 시설을 관광 종합 휴양 업종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곳은 이제 서울의 드림랜드라든지 경주월드, 또 용인 에버랜드, 대전 꿈돌이랜드, 속초의 설악파크 같은 것들이 이제 주제공원으로서의 종합 전문 휴양 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있는데 1종은 서울의 서울 드림랜드, 롯데월드, 또 인천의 송도 유원지, 충남의 천안 상록지역, 대구의 스파밸리, 경남의 북옥 하와이, 또 경기도의 에버랜드, 경북의 경주월드가 1종 종합 휴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종 종합 휴양업은 강원도 피닉스 파크, 용평 리조트, 전라북도 무주 리조트, 부산의 한국 아쿠아리움, 대전의 꿈놀이 랜드가 제2종 종합 휴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카지노가 있죠. 카지노는 원래 이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유명한 강원도 이제 정선에 있는 폐광 지역 그런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에 이제 강원랜드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국인들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가되어 있는 카지노입니다. 자, 국내 카지노 업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븐럭 카지노 강남 서울에 가 있는데 서울에 세 곳이 또 워커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세븐럭 힐튼 호텔 그 힐튼 호텔에 있는 그런 그 카지노 주로 이제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두 곳이 있는데 부산 롯데호텔의 세븐럭 그 다음에 부산 파라다이스 여기에 있고요. 인천은 인천 파라다이스에 있고요. 강원도는 알펜시아 카지노가 있고요. 대구에는 호텔 인터블고에 있고요. 제주도는 더 K 호텔 골든비치
파라다이스 제주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제스타 로얄 팔레스 롯데 호텔 제주 더 호텔 엘베가스 제주 겐팅 이런 곳이 8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카지노업 같은 것도 이제 물론 사행 산업이고 또 뭔가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관광업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유지 발전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카지노에 물론 이제 사행성을 조장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곳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뭐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는 정도는 아마 관광의 한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특히 해외에는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곳은 카지노가 대단히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또 크루즈선 같은 그런 국제 관광 여객선 같은 데서도 카지노가 성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숙박 휴양 시설이 있는데 첫 번째 국민숙사,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마련된 저렴한 숙박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티지, 이거는 이제 초가 형태의 소규모 단독 숙박 시설, 조그마한 것이고요. 방갈로가 있습니다. 주로 열대 지방에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그런 건축인데요. 목조 2층 건물인데 아래층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2층만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두막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방갈로고요. 해안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또, 샤또는 원래는 이제 영주나 또 지주의 대저택을 지칭을 했는데 오늘날은 아담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을 샤또라고 합니다. 샤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열대지방의 숙박 형태인데 방갈로보다는 적고 건물 높이도 낮은 것이 이제 샤레이입니다. 건물 전체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간이 떠 있는 그런 상쾌한 맛을 주는 곳이죠. 일단 바캉스촌이 있습니다. 바캉스촌은 이제 휴양지나 피서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베이케이션 빌리지 휴가촌, 이거는 이제 국민 숙사와 비슷한 그런 조그만 숙박 시설인데 더욱더 저렴한 곳이 바로 휴가촌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의 펠레슈성라든지 열대지방의 방갈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방갈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스탄불 소피아에 있는 그런 관광 시설들, 숙박 시설들. 그다음에 인스브루크, 이런 저렴한 숙박 시설들. 자, 이제 위락적 관광 자원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프도 대표적인 그런 위락 시설, 위락적 관광이죠. 골프는
스포츠와 관광을 겸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골프가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굉장히 그 역할이 굉장히 큰 분야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골프는 한 라운드라고 하는데 한 라운드가 18홀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한 라운드인데 이게 이제 타수로 말하면은 72타가 기본입니다. 이제 코스마다 약간 그 길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세 번 만에 쳐서 홀에 집어넣는 파3 홀 이거를 숏홀이라고 합니다. 짧다고 해서 이게 18홀 중에 4개가 있고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홀 4번 쳐가지고 홀에다가 집어넣는 파4 홀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들홀이 10개가 있습니다. 18홀 중에서. 그 다음에 파5 롱홀이라고 하는데 길죠. 이거는 5번 쳐서 홀에 집어넣는 것이 파5 롱홀인데 이게 4개가 있습니다. 18홀 중에서. 자, 그러면 18홀 중에 숏홀이 3개, 미들홀이 4개, 미들홀이 10개, 롱홀이 4개입니다. 그래서 3, 4, 12, 12타 플러스 4 곱하기 10, 40 플러스 5 곱하기 4, 20 전부 합쳐서 72타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타수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18홀이 1라운드에 한 라운드인데 하루에 칠 수 있는 것인데 18홀에 72타를 치면은 기본이죠. 이게 기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분이라고 합니다. 2분파라고 하는데 2분 기본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기본 타수보다도 한 타를 적게 치는 것을 버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홀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4 홀이다, 미들홀이다 그러면은 4번 만에 이제 구멍에 집어넣는 거죠. 홀에 집어넣는 게 홀 아웃 한다고 하는데 4번 만에 홀 아웃을 해야 되는데 3번 만에 이제 홀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버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더 한 번 더 적게 치는 것이죠. 만약에 미들홀입니다. 파4 홀인데 4번을 쳐서 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2번 만에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2입니다. 만약에 파5 홀입니다. 롱홀인데 5번 만에 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3번 만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죠. 이게 알바트로스 이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글입니다. 이글. 마이너스 2 이거 이글이고요. 자, 알바트로스는 뭐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5 홀입니다. 롱홀인데 5번 만에 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2번 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알바트로스고요. 그 다음에 홀인원이 있습니다. 홀인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주로 이제 홀인원은 파3 홀에서 숏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쳐서 넣어야 되는데 한 번 딱 쳐서 집어넣는 걸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어떤 경우는 파4홀 미들홀인데 한 번만에 집어넣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 잘하는 선수들은.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있는데 보기는 반대로
미드롤에 4번 만에 해서 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타 오버가 된 거죠. 5번 만에 넣은 거예요. 이걸 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만에 내야 될 미드롤에 6번 만에 넣었어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더블 보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만에 집어넣어야 될 미드롤에서 7번 만에 넣었어요. 3번을 더한 거죠. 이게 트리플 보기예요. 그 다음에 파보다도 2배, 그러니까 파 3홀, 숏홀에서 3번 만에 넣어야 될 걸 6번 만에 넣은 걸 더블파. 파4에서 4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8번 만에 넣었을 때, 더블로 됐을 때 더블파. 파5에서 10번 만에 넣었을 때 더블파. 이렇게 타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는 그 종류가 이제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 컨트리가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는 또 활강과 회전이 있는데, 활강은 평행 감각을 요구하는 그런 속도, 그러니까 깃대를 꽂아놓고 뭐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다음 회전, 정확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컨트리는 산악 스키죠. 그 마라톤, 스키로 말하면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산악 지형을 꽤 긴 그런 그 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 인내력이나 또 스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크로스 컨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관광에는 스키 스쿠버가 있고, 카누, 카약, 래프팅이 있습니다. 스킨 스쿠버죠. 잘못됐네요. 스킨 스쿠버는 이제 다이빙을 하는 것인데요. 그 수경이라든지 뭐 숨 쉬는 대통이라든지 오리발 같은 장비를 갖추고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수중에서 활동하는 그런 다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숨도 호흡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스킨 스쿠버. 그 다음에 카누는 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왼쪽 한 곳에 노를 달아서 이제 노 한쪽만 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타는 그 배를 카누라고 하고, 카약은 양쪽에 노가 달려 있어서 노를 저어서 이제 가는 것이죠. 래프팅은 거친 그 물살을 가르는 그런 뭐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레포츠라고 보통 많은 말들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름철에 래프팅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살이 센 곳에 이제 그 요트 같은 것들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재밌는 그런 놀이가 되겠죠. 경호강, 경남 산청에 있는 경호강에 산청읍 원지사거리 래프팅 코스가 있고요. 또 낙동강의 경북 봉화에 있는 이나리강, 또 전북 무주군의 남대천 대문바위, 강원도 인제 기린면의 내린천의 진다리, 강원도 정성 동강의 오리장지구, 평창 진부의 오대천의 화이교, 평창군 용평면 평창강의 용평면 금당동, 강원도 철원 한탄강의 승일교, 이런 곳이 유명한 래프팅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지점프가 있죠. 원래는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바누아투의 펜타코스 섬의 원주민들이 성인식과 축제 기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그 담력 테스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지 코스트의 그 색상이
그 체중에 따라서 다른데, 핑크는 36에서 55kg, 블루는 56에서 73kg, 그린은 74에서 91kg, 오렌지는 92에서 109kg. 이렇게 체중에 따라서 번지 코트 색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지간한 그 체력이나 또는 인내력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경기인데,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올림픽 코스가 이게 이제 정식으로 수영은 1.5km인데 17, 8분대, 사이클은 40km인데 53분에서 58분대, 마라톤은 10km인데 32에서 35분대로 이제 완주를 해야 되고, 철인 코스는 수영은 3.9km, 사이클은 180.2km, 마라톤은 42.195 풀코스로 이렇게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킹이죠, 트레킹. 네, 이거는 이제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 그런 형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백패킹과는 다른 트레킹이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가벼운 그런 차림으로 이렇게 도보를 즐기는 것이죠. 하루의 도보 거리가 1520m, 산의 높이는 5000m 이상. 그게 이제 등반이고, 그 이하가 트레킹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